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는 인류에게 처음으로 사용된 핵폭탄 리틀보이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히로시마는 지도상에서 삭제되었고 일본 수뇌부는 갑작스럽고 엄청난 충격에 원폭이 투하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폭 투하 이틀 뒤 1945년 8월 8일 러시아는 만신창이가 된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선언하였습니다. 뒤늦게 사태 파악이 된 일본 수뇌부는 러시아의 선전포고 일주일 만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지만 그로부터 3일 뒤 러시아는 항복 상태인 일본군을 상대로 진격하였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항복을 선언한 적군을 상대로 적대 행위, 사살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만주총 공격은 물론 쿠릴 열도와 사할린 제도에서 상륙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일방적인 후퇴를 반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왜 이렇게 분노했었을까요? 러시아가 왜 이토록 무자비했는지 이해하려면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00년대 들어 쿠릴 열도와 사할린 제도에는 원래부터 이곳이 삶의 터전이었던 일본의 아이누족과 따뜻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이주해온 러시아인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곳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자 1855년 양국 정부는 쿠릴 열도와 사할린 제도를 반씩 나눠 가지자는 사모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할린 제도는 러시아 극동지방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고 점점 더 많은 수의 러시아인들이 이주해오자 부담을 느낀 일본은 1875년 사할린 제도를 러시아에 전부 넘겨주는 대신 쿠릴 열도는 일본이 통치하기로 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은 영토 확장의 야욕을 점차 드러내기 시작했고 1905년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러일 전쟁을 일으킨 뒤 러시아를 제압,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던 남사할린 제도와 쿠릴 열도 전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이곳은 일본 영토였습니다. 1941년 양국은 향후 5년간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나치 독일과의 격렬한 전쟁으로 극동지방에 손을 쓸 여력이 없었고 일본 역시 미국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둘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만약 1941년 체결된 일본과 러시아의 불가침 조약이 끝까지 지켜졌다면 이곳은 영원히 일본의 영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본보다 나치 독일이 먼저 패망하였고 1945년 2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인방이었던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비밀리에 회의를 가졌던 얄타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범국들인 독일과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쟁 이후 세계 질서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소련이 일본에 참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할린 제도와 쿠릴 열도의 합병을 묵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동의까지 얻어내고 거칠 것이 없어진 소련군은 독일 전선에 있었던 정예 부대를 극동지방까지 데려와 만주로 진격시켰고 쿠릴 열도와 사할린 제도 전체를 러시아 영토에 합병시켰습니다. 40년 전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던 굴욕을 되갚아주기 위해 미천할 뛴 소련군은 그대로 일본 홋카이도 섬까지 진격하려 하였으나 미국이 뜯어말려준 덕분에 일본은 자국 영토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를 마지막으로 80년의 세월이 흘러 양국의 국경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의 세월 동안 세계 질서의 구도는 다시 한번 바뀌었고 쿠릴 열도를 소련에게 넘겨줬던 미국은 이제 일본 편에 서서 쿠릴 열도는 원래 일본의 영토였으니 러시아는 불법 점거를 멈추고 쿠릴 열도를 일본에 다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말을 바꿨을까요? 그것은 냉전시대 이후 쿠릴 열도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는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지와 러시아 함대가 정박하는 해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릴 열도 상단의 바다는 겨울에는 바다가 얼어붙어 쉽사리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시 러시아 함대가 미국을 향해 진격하려면 일본의 치가루 해협이나 한국의 대한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목엔 미군 기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 함대는 사할린 제도 남단을 통과하여 쿠릴 열도 사이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만약 쿠릴 열도가 일본에 반환된다면
러시아 선박들은 사흘 인제도 상단을 돌아 쿠릴열도 북단을 통해 진출해야만 함이야. 이는 기존 항로보다 러시아 함대의 진격 속도가 60일이나 늦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곳에 공군기지까지 배치한다면 극동지방의 러시아 해군을 더 쉽게 봉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질서에 혼란이 생기자 쿠릴열도를 둘러싼 두 국가의 분쟁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지 2주 만에 쿠릴열도가 일본의 정식 영토임을 선언하였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80년간 진행했었던 일본과의 모든 평화조약과 회담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러시아는 쿠릴열도에 일본인들의 무비자 입국 허가 제도를 폐지했고, 11월에는 쿠릴열도에 대공미사일과 추가 병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쿠릴열도는 80년 만에 다시 전운이 감도는 지역으로 변모하였고,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